경북 봉화군 광산이 무너져서 고립되었던 노동자 2명이 221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커피 믹스를 밥 대신 먹으면서 구조대를 기다린 이들은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아 광산 갱도에서 빠져나오는 두 남성. 62살인 조장 박모 씨와 보조 작업자 56살 박모 씨입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아연 채굴광산에 고립된 지 22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아버지 세상 난리 났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유명인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좀 웃으면서. 예.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믿겨지지가 않고 그리고 정말 삼촌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고 그동안의 그 9일 동안의 일들이 정말 영화같이 느껴지고. 수평갱도를 복구하던 구조대는 막혀있던 암석을 뚫고 노동자가 작업했던 위치로 진입했습니다. 지하 190m 깊이 지점에서 비닐을 치고 모닥불을 피우고 있던 두 사람은 작업할 때 들고 갔던 커피 믹스를 먹었고 커피 믹스가 떨어진 뒤에도 갱도 안에 흐르는 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 막장 안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였더라고요. 막장 안에 저런 그 체온 유지는 비닐하우스 식으로 다 이렇게 텐트 식으로 다 쳐서 체온을 유지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구조 당시 갱도에서 구조대와 함께 걸어서 나올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열흘 정도 계속 못 드시고 굶으신 거에 비해서는 상태가 되게 양호하시고 생체 증후도 되게 안정적이셔서 두 사람은 발파 소리를 들으며 곧 구조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기적적으로 생還한 광부 2명은 고립된 갱도 안에서 비닐로 천막을 치고 모닥불로 체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테랑 광부여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여기에 가지고 있던 커피 믹스 30봉지를 비상식량 대용으로 먹은 것도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광부 2명이 구조된 때는 사고 발생 221시간 만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이들은 저체온증을 보이고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장시간 고립되면 보이는 증상이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이 없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회복 속도가 빠른 상황. 현재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셔서 아마 수일 내에 퇴원까지 할 수 있을 정도 상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명에 지장 없이 무사히 생還할 수 있었던 것은 매몰 당시 가지고 있던 커피 믹스가 비상식량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커피 믹스 30봉지를 매몰 초기 3일간에 걸쳐서 식사 대용으로 먹었고 이후에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3일간에 걸쳐가지고 그걸 갖다 아마 나눠가지고 식사 대용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는 것 같아요. 또 이들이 베테랑 광부였던 것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사고 지점 근처에 있는 넓고 평평한 공간을 찾아 대피했고 체온 유지를 위해 비닐 등으로 천막을 만들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또 발파 소리를 들으며 구조대가 오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서로 의지했던 것도 주요했습니다. 비닐로 천막을 치시고 그 안에서 이제 모닥불을 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좀 젖어 있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젖어 있는 장작을 산소 용접기로 불을 붙여서 구조된 광부들은 현재 일반실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 병원 측은 이들이 오랫동안 빛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며칠간에 걸쳐서 서서히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경북 봉화 광산 사고로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였던 두 광부는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흘의 내내 가슴을 졸였던 가족들과 동료들은 환호하며 생환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송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 190m 갱도에 갇힌 지 221시간 만에 두 광부가 부축받으며 지상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이들의 생존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애를 태웠던 가족들은 기적 같은 생환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도 다 듣고 싶고 지금 그런 시간을 빨리 갖고 싶어요. 소주 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확인한 뒤에도 가족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9일 동안의 일들이 정말 영화같이 느껴지고 삼촌이 살아오셨다고
이렇게 결말이 나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이제 2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조장 박모 씨. 평소 박 씨의 강한 정신력을 아는 친구들은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그 안에 막장 상황이 좋았고, 그리고 또 저 친구 기능을 믿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으로 구조에 힘을 보탠 동료들도 두 광부의 극적 귀환에 환호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광업인한테 승리고 구조대원들의 승리고 우리 인간 승리라고 이렇게 자축합니다. 생환 광부 가족들은 구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구조당국과 국민의 따뜻한 관심에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렇게 업체 측의 늑장 신고로 구조는 난항을 겪었지만 베테랑 광부들은 아흐레를 버텼습니다. 사고 발생에서 구조까지 울고 웃었던 221시간의 과정을 김범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갱도가 무너진 것은 지난달 26일. 당시 작업자 7명 가운데 5명은 차례로 빠져나왔지만 2명은 갇히고 말았습니다. 업체 측의 늑장 신고로 뒤늦게 시작된 구조 작업은 험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 통로는 저 작업하는 레일이 안 깔리는 상태고, 이 지주대는 그 수십 년 전에 지주한 상태라서 안반이 그 단단하지가 않답니다. 무너질 그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어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소방 구조대와 대형 굴착 장비가 속속 투입됐습니다. 사고 닷새 뒤 마침내 지름 7.6cm로 지하 170m까지 뚫었지만 좌표가 잘못돼 1차 구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장비들이 처음부터 들어왔으면 3일이 아니라 좀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요. 다음 날 시도된 지름 9.8cm짜리 천공도 실패하자 장소를 9곳으로 늘렸습니다. 마침내 아흘째 천공에 성공해 내시경 검사를 하고 고립 추정 장소 옆 갱도를 통해 구조 대원들도 들어갔지만 음파 탐지에 생존 반응은 없었습니다. 추정되는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확인한 결과 물이 떨어지면서 똑똑똑 떨어지는 그 소리로 지금 내시경 결과 판단이 된 겁니다. 봉화 광산 붕괴 사고 열흘째. 마침내 옆 갱도로 들어간 구조대원들이 막힌 마지막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갇힌 2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경북 봉화군 광산 지하갱도에 고립됐던 노동자 2명이 221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동료 광부들의 도움 속에 폐쇄된 지하갱도 300여 미터를 뚫어 기적의 생還을 끌어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의 부축을 받으며 갱도 밖을 나오는 두 사람. 흙더미가 쏟아지며 지하 190m에 고립됐던 조장 62살 박모 씨와 보조 작업자 56살 박모 씨입니다. 구조당국은 10시 45분쯤 막힌 구간을 뚫고 구조 예상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갱도가 개통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동료 광부가 달려가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맨 앞에서 작업을 하던 그 작업자분, 우리 그 동료 직원분이죠. 그분이 최초로 그 공간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립돼 있던 분들하고 그 달려간 직원이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있었습니다. 구조당국은 그동안 두 사람이 고립된 지점을 특정하고 생존 반응을 확인해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고 갱도 옆 폐쇄된 갱도를 뚫어 구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막장이 무너지고 광차가 탈선하는 등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구조 통로 325m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구조 현장에 뛰어든 동료 광부들의 열정이 큰 힘이 됐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작업하였던 동료를 구출하기 위하여 고되고 힘든 작업에도 끝까지 묵묵하게 작업에 임해주신 광산 구조대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조된 두 사람은 각각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경북 봉화의 아연광산 수직갱도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노동자 2명이 지하갱도에 고립됐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고립됐던 노동자 2명은 갇혀 있었던 221시간이 긴 암흑의 시간이었지만 발파 소리를 들으며 구조대가 올 거란 확신을 갖고 버텼다고 했습니다. 이 삶의 의지가 스스로를 살린 셈인데요. 네, 이들 못지않게 반드시 구조해내겠다는 의지로 기적을 함께 만들어낸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구조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방장석 중앙119 구조본부 충청 강원 특수구조대 구조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방 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방장석입니다.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분들의 건강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걸어서 나오실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신 것으로 전에 듣기는 했는데 그 발견했을 당시에 그분들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발견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의식이 좀 지쳐 보였지만 의식이 명료했고 스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립 10일째잖아요. 정말 긴 시간이었거든요. 구조를 기다리시는 분도 또 구조를 하시는 분도 애타는 시간이었는데 생존에 계실 거라고 팀장님 믿으셨습니까? 최근에 기온이 막 영하까지 내려가서 저체온증과 혹시 또 사고 당시에 부상이 있었다면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어떤 좀 평가가 있었고 반면에 베테랑 직원이 계셨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니까 생존에 있을 것이다라는 또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구출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예. 그 팀장님 그러면 이게 시간이 사실 뭐 짧지 않고 상당히 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습니까? 사고 발생부터 그 구조까지 어떤 경과를 거쳤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초 그 사고 지점 그러니까 새로 그 일수경이라고 수직 진입로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구출을 할 수가 없었고 기존에 이제 그 광물을 채굴하던 이 지점으로 이갱도를 통해서 아까 뭐 처음에 나온 것처럼 한번 350m 가량을 사고 지점까지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접근하는데 10일 이상이 이제 걸렸습니다. 이제 그 중간중간에는 뭐 좀 상황이 안 좋은 구간도 있었고 전에 쓰던 그 갱도가 양호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 이렇게 안정화하면서 가는데 시간이 한 열흘 소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폐쇄된 지하갱도를 325m를 뚫어서 구조가 됐는데 이런 작업 과정에서 가장 힘드셨던 게 자세히 어떤 것들이었는지도 전해주시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산의 직원분들이 그런 전문적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셨고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대원이나 기타 유관기관들은 그분들이 이제 작업하는 거를 돕고 또 일부 수직으로 천공 뚫어가지고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이중 작업을 그러니까 이중으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그분들이 직원분들이 수평으로 갱도를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동 거리가 수평으로 넓어지면서 소방 구조대원들이 수입이 돼가지고 작업한 광물을 이동하는 거를 좀 보조를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고립됐던 두 분이요 이제 뭐 밥 대신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구조대를 기다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곳이 지금 지하 190m 지점이었는데도 그 주변이 이제 공간이 확보가 돼 있었나 보죠? 저희들도 뭐 가보니까 이 광산이라는 곳이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런 관통로가 있고 그 중간 수평 구간마다 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는 어떤 공용 공간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셨던 부분들은 그런 그 수평 갱도 뭐 한 서너 개가 만나는 그런 어떤 인터체인지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었고 사고 난 지점에서 그 공간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서 이동을 하신 거로 보여집니다. 사고 네. 지점에서 그쪽 좀 넓은 그러니까 생존하기 좋은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기다리셨던 거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업 투입 때 챙겨간 커피 믹스뿐만 아니라 또 갱도 안에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버텼다고 하시던데 매몰자 두 분이 이렇게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던 요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체온을 유지하셨던 것이 불을 피웠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통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데 네. 불을 피우고 바람을 막고 텐트를 쳐서 바람을 막아서 체온을 유지했고 또 만약에 한 사람이 고립됐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외로움이라든지 의지력이 약했을 텐데 두 분이 고립되면서 서로 의지해서 잘 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체온 유지를 했던 것이 물은 흐르고 있었고 네. 어떤 열흘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라고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좀 생기는데 그러니까 예. 그 깊은 곳에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버티셨다고 저희가 전해 듣고 있어요. 예. 그 땅속 깊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웠을 때 좀 질식이나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그 굴뚝과 그 연통, 그러니까 이제 그 아궁이와 굴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직 관통로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번에 진입했던 이 그 수갱이란 부분이 기존에 사용하던 그 갱도였고 네네. 지금 사고 난 부분이 일갱도란 부분인데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대류를 하는 거죠, 공기가.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바람이 돌기 때문에 의외로 저희들도 들어가 봤을 때 공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좀 뭐 약간 바람이 지나가는 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을 피워도 바로 그 다른 쪽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밀폐돼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 땅 속이 이제 예, 그 예. 200m 대류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도에서 만약에 모닥불을 피우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예. 체온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뭐 그거는 뭐 제가 뭐 전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몸이 물에 젖었다든지 아까처럼 그 부상을 입었다면 급격하게 체온이 저하됐을 것이고 네. 그다음 뭐 이렇게 혼자 고립된 상황에서 상당히 어둡거든요. 네. 아무 보온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 그 상대적으로 느끼는 추위가 더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체온을 증을 유발할 수 있었을 환경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그 시설이라든지 지형을 잘 활용해서 바람막이와 불을 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네. 네. 그렇군요.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 정말 다짐해보지만 언제든 또 유사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하지만 예. 어떤 단순한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어떤 소화기 사용처럼 단순해 보이는 것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방치됐을 때 나중에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즉각적 대응이 나오지 않고 어떤 패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반복적인 교육과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뭐 대신 팀장님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저희는 중앙구조본부지만 관할 소방서가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해서 네. 경북 소방본부하고 도에 계신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저희들은 사실 좀 약간 지원 형태거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신 것들이 이번 어떤 구조 작업을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던 그 직원분들도 동료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또 마음가짐으로 철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한 일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시간이 맞아서 된 거지 그분들이 거의 모든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장석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커피 믹스로 버티고 체온을 유지하고 또 물이 흐르는 쪽으로 이동하고 두 사람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데에는 평소 재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서 최명신 기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생존 능력을 333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사흘, 음식 없이는 3주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갱도 안에 공기와 물, 그리고 허기를 달래줄 소량의 음식이 있었기에 기적의 생환 드라마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일단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대신에 커피 믹스를 드셨어요. 밥같이 먹고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물을 드시고 여기에 두 사람이 고립됐을 때를 대비한 행동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했던 점도 도움이 됐습니다. 고립됐을 경우 공기가 들어오는 쪽, 물이 흐르는 쪽으로 이동해서 최대한 대피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고립 당시 갱도 안의 기온은 평균 14도. 자칫 저체온증이 걸릴 수도 있었지만 모닥불과 서로의 체온으로 버텨냈습니다. 질식과 폭발 우려에도 두 사람은 베테랑답게 갱도 내 공기 흐름이 있다는 걸 알고 모닥불로 추위를 녹였습니다. 체온은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이걸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저체온증이 심각한 상태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34도, 35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뜻하게 몸 데우는 우리가 생리식염수라든지 아니면 담요를 덮어주는 것 정도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기보단 체력을 낭비하면서 차분하게 구조를 기다렸던 점도 기적을 가능케 했다는 분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육군은 이번 광산 매몰 사고 구조 작업에 수도방위사령부 시추대대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추대대는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병력 24명과 시추기 3대를 포함한 차량 장비 15대를 파견했습니다. 시추대대는 시추와 탐사 임무를 전문으로 하는 부대로 시추대대에서만 30년을 함께 임무 수행한 베테랑 동기원사 4명을 포함해 해당 분야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요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사고로 고립된 광산 노동자 2명이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죠. 작업 반장인 박정아 씨가 고립 당시 겪었던 절망과 희망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지만 건강한 모습의 광산 작업 반장 박정아 씨. 지하 200m 갱도에서 고립된 채 아흘해를 버텨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박 씨는 작업 중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그냥 우등 쾅쾅 막 쏟아지고 붕괴가 되는 거예요. 뭐 파이프, 뭐 나무, H빔 막 이런 것들 또 막 토사, 막 우릉 꽝꽝 막 하면서 막 쏟아지는 게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탈출로마저 막혔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동료와 함께 우회갱도를 찾아 사흘 동안 10여 미터를 파고 들어갔고 남은 화약으로 발파를 시도했습니다. 10개씩 해가지고선 2번 내가 발파를 했었거든요. 막힌 거 뚫으려고.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약을 갖다가 집어 넣은 것만 그냥 구멍이 이렇게 뻥 나고선 그게 폭파가 그렇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커피포트에 스테인리스 부분을 뜯어내 물을 끓이고 남은 커피 믹스를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첫날에는 빨리 끝날 줄 알고 2개 다 먹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저녁밥이니까 저녁밥 먹자 그러고 그걸 먹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껴둔 비품이 바닥나고 체력마저 떨어지자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거의 다 이제 소진돼가지고 이제 끝나는 판인데 안전등도 이게 모든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갖다 놓은 나무, 땔감 나무도 몇 토막이 이제 안 남았었고, 중에는 이제 나이타 가스까지도 이제 없어지더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빛이 보이더니 동료 직원이 달려 들어온 겁니다. 서로 주저앉았죠. 주저앉아. 그 친구가 아주 젊은 친구인데 탈북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사는 애인데 형님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때 막 그 자리에서.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노동자들. 이들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광산 안전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작업을 안 합니다 하니까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같은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구조대와 함께 자기 일인 것처럼 걱정해준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